안녕하십니까. 네,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기사 태양광입니다. 필기시험 대비 이론 과정으로 첫 번째 과목 태양광 발전 기획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기사가 2019년에서 2020년 출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조정이 됐다는 거죠. 5과목에서 4과목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만은 기존의 이론 부분과 법규가 기획으로 통합이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해서 설계죠. 설계. 세 번째 과목이 시공. 네 번째 과목이 운영.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에도 큰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론과 법규가 기획으로 통합이 되어서 그 분량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보면은 공부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신감을 가지시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태양광 발전 기획 부분에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하는 겁니다. 먼저 공부를 하시기에 앞서서 그 프레임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태양광 발전 설비 부분에서 기존에 내가 공부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운용하지 않았거나 운용했다고 하더라도 체계적인 지식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전반적인 산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부분에 공부를 깊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은 이 생략을 하거나 혹은 개요만 하는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부를 하실 때는 프레임을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프레임. 뼈대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건축, 즉 집을 지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설계도에 의해서 골조부터 먼저 올라가죠. 골조를 올려놓으면은 그 내부적인 부분은 아주 시간도 단축되고 빨리 또는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공부를 한다는 것은 차제 불가능합니다. 목적이 신재생 에너지 이 발전 설비 부분에서 태양광 부분을 전체적으로 내가 다 알아야 되겠다 하는 건 욕심이죠. 그래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목적은 뭐냐? 자격을 취득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 자격을 취득을 하면은, 그죠? 자격을 치기 위해서 시험을 쳐야 되겠죠. 그럼 시험에 나오는 것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화공이라고 하죠. 시험에 나오는 것을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다. 자, 그리고 완급을 조정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어려운 부분은 어떻게 넘어가고 쉬운 부분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전반적인 이 프레임을 알아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 중요한 프레임은, 이거는 쉽게 말하면 목차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차를 매일 본다 하는 것도 쉽게 공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적응이 되어 있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씩 저하고 같이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가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태양광 발전 기획 부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하는 거죠. 그래서 1장, 그래서 1장은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 조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을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용량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용량이라는 부분에 참으로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근하게 해서는 그래서 부하를 고려해야 되겠죠. 그리고 설비 구축 부분이 따르게 됩니다. 설비 구축을 하려고 하면은 허공에다가 설비를 구축할 수는 없겠죠. 예. 기반 조성, 환경 부분이 따르게 되죠. 그렇다면은, 자, 설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또 두 가지를,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어떤 부분입니까? 손실 부분입니다. 손실 부분, 그리고 경제성 부분. 자,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구성 시스템, 요소, 자,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1장, 그래서 설비 용량 조사 부분에 구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장을 보겠습니다. 전체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장은 태양광 발전 사업 환경 분석입니다. 예. 그래서 주변에 기상이라든가 그리고 환경을 검토합니다. 실제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이 기상 데이터를 어떻게 참고하느냐, 그 지역의 20년 데이터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일조량이겠죠. 일조량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럼 일조량에 영향을 미치는 팩터가 뭐냐? 그래서 온도입니다. 온도. 그럼 온도 데이터. 온도 하면은 따라오는 것이 습도겠죠. 자, 습도. 그리고 가조 시간. 일조 시간. 일몰에서 일출까지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방해가 없이 태양빛이 집 표면에 도달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발전하는 빛의 양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조가 되겠습니다. 일몰에서 일출까지 시간은 가조 시간이 되겠고, 그럼 여기서 가조 시간분의 일조 시간은 이것이 바로 일조율이 되는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내가 태양광 발전소를 잘 설계하고 구축하고 운용까지 가능한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가 되겠죠. 자, 그럼 다음 3장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하는 거죠. 3장은 발전, 태양광 발전, 부지, 그래서 환경조사입니다. 그렇죠. 태양광 발전 시스템 용량이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시스템도 자 설계를 했습니다. 그럼 어디에다 설치할 것이냐 하는 거죠. 부지. 예. 자, 부지 같으면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부지에서 방위각, 고도각. 자, 이것을 알기 위한 위도, 크게는 빛이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태양광 의뢰 판넬에 바로 빛이 잘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자연적인 조건이 있는 부지. 자, 그리고 이 부지에서는 집안이 어떠냐라는 거. 집안. 비가 오면은 집안이 어때요? 산사태가 나버린 이러한 부분이냐, 아니면은 집안이 어때요? 견고하고 그래서
이런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냐? 통풍. 그래서 태양광 발전의 가장 직접적인 팩차가 되는 거, 환경 팩터가 되는 거 온도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갈수록 발전량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반대입니다. 예, 태양전지는 그 전압과 출력이 온도의 부의 계수입니다.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 궤방 전압과 출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발전량을 보이는 계절이 어디냐? 여름이 아니에요. 여름이 아니라 하지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일사량이 많은 하지가 아니라 오히려 춘분, 봄과 가을이다. 추분경입니다. 추분경의 발전량이 제일 많고 반대로 여름은 발전량이 가장 적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지의 환경을 조사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장은 어떤 내용을 알고 있느냐? 그럼 이제 태양광 발전 사업 부지 사업 부지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느냐라는 거죠. 이게 인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허가 검토. 자, 태양광 발전 부지 선정에 있어서 인허가 검토를 하려면은 첫째, 관련 법령에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겁니다. 그 관련 법령은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전기사업법, 그리고 전기공사법. 자, 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법은 입법부에서 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법에 대한 가장 이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법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그것은 대통령령과 관련되는 주무장관 부령으로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행령, 시행규칙이라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각 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또 따른다 하는 것하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그래서 개발 이용 보급이죠. 이용 보급 촉진법. 마찬가지로 법, 시행령, 시행규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인 여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4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5장, 그럼 5번째 어떤 내용이냐 해서 이제 직접적인 태양광 발전 인허가, 인허가 사항입니다. 이제 법에 대한 조문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충족을 했어요. 그렇다면 인허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태양광 발전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사업의 목적은 어떤 것이며 이 사업에 대한 개요는 어떻게 되고 이 사업을 충족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과 설비가 구축이 되어야 되며, 그리고 이 구축을 하기 위한 주요 장비, 기자재, 인력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이제 인허가 사항 검토. 용량이 3000kW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3000kW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죠. 그런데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제주도는 도지사가 총괄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사항을 충족했느냐 하는 거죠. 자, 다음 마지막 6번째 이 파트에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 태양광 발전
경제성 분석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직접적이죠.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돈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부터 알아봐느냐. 지금 투자가 발생을 해야 되니까 투자되는 부분이죠. 공사원가입니다. 공사원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구축 비용과 인허가 재반 비용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죠. 자, 다음은 이렇게 금액이 투자가 되었는데 에서 발생이 되는 태양광 발전에서 발생을 하는 전력 양을 전력 시장을 통해서 내가 어때요? 그래서 이 판매를 할 경우에 그 수익의 구성이 어떻게 되겠냐? 이 수익의 구성은 연차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10년, 20년 이렇게 연차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이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 봤을 때 지금 투자 비용과 기대 이익 부분을 충족하겠느냐 하는 거죠. 예. 이 부분이 바로 경제성 분석 기법입니다. 기법에서 순형가 기법, 비용, 편익비, 내부 수익률. 자, 이렇게 경제성 분석 기법을 도입을 해서 투자 대비 이제 어떤 이익의 효율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으로 태양광 발전 기획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그 그림을 그리고 시작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첫 번째 기획 제1장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 부분에서 12페이지 부분이 되네요. 교재 12페이지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초반 발전 기획에서 특히 그 1장 부분이 전반적으로 태양광 발전 전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이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1장의 이 이론 부분이 설계, 기획, 시공, 운용까지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이 발전 설비기사, 그래서 설비기사 쪽에 성패가 이 1장에 달려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 내용을 그림에 그리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림에 그리시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설계나 또는 그 기획, 시공, 운용 부분에서 그래서 쉽게 넘어갈 수 있다. 가장 좋은 학습법이 이제 비주얼화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주얼화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 물론 태양광 발전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다 공부를 하고 이 학습을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은 이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은 우리가 자격 시험에 합격한다. 그래서 내가 그 기본적인 여건을 엔지니어로서 기본적인 여건을 국가가 보장하게 한다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그래서 또 내가 실제 경험을 해보면서 이 지식과 이런 그 경험이 이제 늘어나는 겁니다. 이제 아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거를 조금은 좀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음영 분석입니다. 음영 분석. 자, 음영이라는 것이 뭐냐는 거죠. 이 설비 용량에서 첫째 음영부터 나옵니다. 이 음영은 뭐냐?
그림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태양광 발전에 있어서 특히 설비 용량에 있어서 음영이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양이구나 하는 이 감이 오시죠? 이 그림자인데 어떤 그림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그림자가 그래서 건물이나 나무, 자, 이런 고정된 어떤 구축물에서 그림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그래서 태양전지 어레이 판넬이죠. 예. 어레이 판넬은 태양빛을 직접적으로 조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림자가 생기면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태양광빛이 이 어레이 판넬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고정적인 이런 음영이 이 주기적 이런 음영이에요. 계속 발생을 하는 이런 문제예요. 이 부분은. 그리고 주기적이 아니다 이러면은 어떤 것입니까? 간헐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간헐적인 것은 예, 태양전지 어레이 판넬 위에 떨어진 나뭇잎 그리고 오염, 먼지, 자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는 거죠. 그림자, 즉 음영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태양광 발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출력을 감소시킵니다. 자, 태양광 발전에서 출력은 뭐냐? 이 직접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이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입이죠. 수입이 줄어든다 하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핫스팟이 발생합니다. 즉 열이 발생한다는 거죠. 예. 태양광 셀파에 열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궁극적으로는 방치를 한다든가 이런 궁극적으로는 어때요? 소선이 되겠죠. 예. 소선이 된다. 열에 의해서 소선이 되니까 자, 이 부분을 어때요? 해소해야 되겠죠. 그럼 대책은 뭐냐?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할래?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주기적 음영을 발생시키는 건물이나 나무나 구축물 같은 이런 부분들은 설계 단계에서 부지 선정 부분에서 골라낸다 이런 얘기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 곳을 부지 선정한다. 그래서 기획하고 설계할 필요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이 간헐적인 음영이에요. 간헐적으로 음영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탄력적이지만은 이것도 좌시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이건 청소하면 돼요. 청소를 하는데, 이 부분이 또 만만치 않죠. 태양광 발전소가 이 에리어가 작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비가 와도 이 먼지가 생기고 비라는 것은 뭡니까? 이 먼지가 핵이 돼서 이 수분이 모인 것이 비입니다. 그래서 비가 떨어진다는 것은 반드시 먼지가 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가 올 때마다 누가 청소할 것이나 그 넓은 곳에 그렇게 많은 태양 전지 어레이 판넬을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설계 시에 자정 효과가 있게끔 설계를 하는 겁니다. 자정 효과 가장 좋겠죠. 뭐 구체적인 예로 이 적설 하중일 때 적설이 된다, 눈이 쌓인다. 눈이 쌓이면은 발전을 더 이상 못 하겠죠. 그런데 이 어레이 판넬의 경사각을 조정을 해서 눈이 쌓이지 않게끔 눈이 어때요? 내리면은 그 경사면을 타고 흘러내리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정효과 이런 부분, 자, 이런 부분들을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이 청소하는 거예요.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청소하는데 어떻게 물로
이제 고압의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압의 물로 사람이 직접 가지 않더라 하더라도 고압의 물로 세척할 수 있게끔 뭐 주의사항이 있겠죠. 이때도 태양전지 셀판이 이 표면이 저탄소 강화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중성세제가 아닌 산성세제나 이런 브러쉬, 새 브러쉬와 같은 것으로 청소를 해버리면은 어때요? 스크래치가 생긴다 하는 거죠. 깨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스크래치가 생긴다. 그럴 경우에 태양의 난반사가 발생을 해버립니다. 태양빛의 흡수율이 차이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청소 물로 한다고 이게 그냥 좌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해소할 수 있다. 아니 이거 뭘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통계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형 발전소인 경우에 이 음영에 의한 손실이 10%에 가까이 발생하더라. 굉장히 큰 거죠. 10%입니다. 예, 1일 10%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하루 중에 10% 뭐 그리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자 태양광 발전에 대한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마인드 자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20년을 보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20년을. 그렇죠. 태양전지 수명이 20년이니까. 태양전지 수명 효율을 80% 이상 보장을 하는 수명이 20년이다라는 얘기죠. 그럼 20년간에 10% 무지막지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코 좌시될 수가 없다는 측면에서 본 교재는 제일 모두의 음령을 실었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자의 깊은 뜻이다 라고. 그래서 이런 그 실무적인 이 현장적인 이런 교육의 그런 노력도가 보이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은 어떻습니까? 재미있죠. 그래서 공부를 무조건 암기를 하고 어렵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게 내 방향으로 끌고 간다. 그래서 피할 수 없으면 절기라는 얘기도 있겠죠. 그래서 내 방향으로 끌고 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서 개요를 알았습니다. 개요를 알았는데 실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뭐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